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은 잇따라 지금의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역시 박빙이지만 우리가 박빙 우세다,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큰 표차로 이길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이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주관성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평론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문제는 지금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효과입니다. 이 단일화가 여론조사 금지된 3일날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막판 대선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이 상당히 결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적 판세는 뭘까요? 첫 번째,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윤석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뷰 대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이 결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자, 예단을 하지 말고 한번 이들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꽤 큰 표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못하니까 추상적이지만 트렌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지금의 흐름은 윤석열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층이 본질적 성향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보면 된다. 자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안철수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민주당 재집권에 대한 공감도가 20%가 좀 안 되고 정권교체 응답은 한 60%가 된다. 그러니까 리서치뷰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분석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권교체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 3배쯤이네요. 그러니까 최소 2배 이상, 3배 이상이 윤석열 후보에게 갈 듯 싶다. 자, 정세훈 정치평론가. 1979년도 신민당 전당대회 때 이기택이 이철성을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 김영삼 손을 들어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켜 대역전극을 펼친 바 있다. 효과 유무에 대해선 설왕설래지만 단일화 효과가 없을 수 없다. 민주당이 그동안의 안철수의 정치개혁을 감사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런 단일화로 선거 전략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겼다. 극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에 맞설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해봤자 야비라는 것밖에 없겠지만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마당에 이런 논리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 이건 역시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코멘트입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역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윤석열 안철수의 결합은 노무현 정몽준 같이 서로 다른 측면의 결합이 아니라 정권교체라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거부감이 없을 거다. 물론 여권 지지층들이 긴장감에 역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플러스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거라 본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 순풍보다는 역풍이다. 첫째, 중도층이 관건인데 이건의 단일화를 보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층이 많다.
둘째, 친여 지지 세력이 대규모로 결집하고 있다. 셋째, 얼마 전까지 완주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런 상의 없이 권력 나눠먹기로 돌아서게 된 걸 안철수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있다. 누가 이들의 마지막 표심을 잡아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몇 배 더 높게 됐다. 자, 박상명 교수를 빼고는 전부 다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사오늘이 방금 전 보도한 이 깜깜이 기간 중 4명 평론가들의 판세 전망입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안철수의 단일화 효과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막판 대선의 관전 포인트, 아니론 관전 포인트는 투표율이다. 또는 부동층을 누가 더 흡수할 거냐. 부동층은 대체로 대세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설화 사건 유무다. 그러니까 지금 말 실수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안정되고 민주당은 설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세, 부동층은 대세로 기운다. 자,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수십 개가 발표됐는데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재명이 1등을 하는 여론조사는 거의 뭐 한두 개 나왔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수십 개가 전부 다 뭐 박빙이든 오차범위 바뀌든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유의미한 겁니다. 대세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세훈, 대선은 내전과 같은 선거다. 양 진영 간의 결집도가 대선의 막판 포인트다. 결집도에 따라 승부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말도 안 되는 사전투표,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현종, 샤이 표심의 결집 양상도가 관전 포인트다.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에 대한 표의 결집 양상이 주목된다. 20대 여성, 호남, 영남 등에서의 결집 투표 양상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박상병, 막판에 단일화라는 정치 이벤트가 판을 갈라버렸다. 순풍이냐 역풍이냐, 안철수의 결단이냐 야비냐, 공정이냐 반칙이냐, 꼼수냐 아니냐, 결국 이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남은 변수는 없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투표를 해봐야겠지만 단일화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뭘 지금 뭐 떠리밀려 하도록 새로운 이슈를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심지어 개헌론까지 송영길 대표가 끄집어냈지만 별 유의미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대 대선 투표율 전망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안일원 리서치 비대표는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평가들을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